의자도 팬인가 봐요. 의자조차도 이게 드러넣어버리는. 아 근데 진짜 저도 처음 뵀거든요 실물을. 너무 잘생기셨다. 근데 김용화 감독님도 지난번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놀랐어요. 솔직히 감독 중에는 가장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진짜 키도 크시고 감동을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더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일단 먼저 여쭙고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를 뭐 따로 제가 할 필요 없겠죠? 뭐 다 아시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해줘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쌍천만 감독 김용화 감독님이십니다. 동년배 경쟁자가 없는 배우 도경수 배우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도경수 배우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집으로 이후로 가장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할머니에 취약한데 할머니가 아닌데 이렇게 운 거 처음이에요. 정말로. 어쨌든 네 우리 김용화 감독님께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도 놀랐는데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나 뭐 우리호 나사 관제실이라든지 뭐 나사 뭐 나로 우주센터 관제실도 그렇고 우주복 같은 경우 뭐 월면차도 그렇고 정말 실제랑 똑같아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이제 달에서의 장면도 크로마키가 아니라 실제 세트장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디테일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에서 디테일을 이 정도까지 신경 쓰는 영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혹시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디테일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 뭐 나머지 부분이야 그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막 좋은 훌륭한 스태프들이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연구도 해가지고 특히 뭐 이제 우주복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케블러나 노맥스 같은 거로 만드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화면상의 질감에서 조금 더 그 텍스처 질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건져내기 위해서 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벌을 6개월 동안 의상 스텝이 자만자고 만든 게 그렇고 그 영화에서는 사실은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뭐 과학이 기반이 된 영화이긴 한데 그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모니터들이거든요. 저희 우주센터의 나로 우주센터의 모니터들이 한 명당 한 2-3개 정도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데 그 화면도 저희가 블루 스크린 해가지고 나중에 뭐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미션 자기 위치 역할에 맞는 화면의 내용을 코딩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미션의 수행 타임에 맞춰가지고 다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블루 스크린 처리를 안 하면 얼굴에 블루를 안 먹기 때문에 피부 스킨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 얼굴은 되게 좋은데 저희 이제 스태프들 나사 스태프 우주센터 스태프들 얼굴이 갑자기 뭉개져 버리면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저희가 디테일 차원에서 많이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정말 정교하게 만들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스쳐가잖아요. 이게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잘한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를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 좀 그게 좀 섹시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도 사실 전 디테일 찾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야 저것도 했구나 막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정말 뭐 여기 그 부서명 같은 것들도 진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까지 신경을 쓴다고? 이 세트가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네. 좋습니다. 우리 도경수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네. 우리 황선우 대원이 분자 물리학을 전공했다는 설정입니다. 네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자 물리학. 네.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도경수 배우님 같은 경우가 연예인이 되지 않았으면 셰프가 됐을 것이다. 네네. 네, 이런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요리가 또 이제 분자 요리도 있고 분자 물리학이랑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선우 대원과 싱크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 도경수 배우님의 꿈과 황선우 대원의 이 현재 상황.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배우님도 물리학이나 거기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요거 굉장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거든요. 네, 과학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분자 요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네, 사실 이거랑은 좀 별개긴 하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요, 사실 잘 몰라요. 아니 이게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과학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그 과학적인 호기심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충분히 평소에 해소가 되십니까?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들 막 이건 왜 그렇지? 이런 것 좀 평소에 호기심이 좀 해소가 되시는지. 그래도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있어서는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그런 과학적으로는 사실 잘... 그게 바로 과학적 사고. 그런 건가요? 그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면은 과학자시네요. 언제든지 과학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네네네. 저는 거의 5분 만에 가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훌륭하고요. 네. 감독님 그동안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양한 소재들이 이미 우주 영화에 쓰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더문만의 차별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정도를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극장용, 그러니까 저도 20년 차인데 감독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게 해보고 싶었던 걸 이번에 해봤거든요. 이 큰 스크린에 매일 제가 극장에서 볼 때 해상도가 이렇게 열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제 필름 시절에는 더 했고요. 저는 첫 영화는 필름, 두 번째 영화까지 필름을 했는데 미녀는 괴롭까지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큰 스크린을 상대하셔야 되는 관객분들한테 칼날 같은 해상도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영화의 퀄리티, 비주얼 퀄리티에는 생명처럼 지키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요새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한 것 같고 글쎄요, 뭐 영화들도 제가 예상치도 못한 영화들이 엄청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상과 많이 빗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제 자신 있게 관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정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 화의 외국 영화도 물론 다 명불허전의 훌륭한 작품들입니다만 용서와 위로라는 두 가지 키워딩으로 한번 이 영화를 끝까지 풀어보면 어떨까. 그게 달과 지구, 인력이 다른 저희 지구하고 인력 때문에 계속 도는 행성이잖아요. 그게 영화의 관계성, 인간, 우리 모두가 인간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전쟁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정, 용서와 위로 두 가지만 잘 가져가면 일정 부분 차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 너무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드러낸 영화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우주 SF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쉬운 게 어두워요. 굉장히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밝으면은 티가 나거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더운에서 놀랐던 게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밝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저는 밝아질수록 자신감이라고 봐요. 이 영화 화면에 대한. 근데 굉장히 막 어둑어둑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달 표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할 정도로 밝은 상황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달의 환경을.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좀 자신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보라는 말을 제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돼. 그죠? 네. 믿습니까? 네. 저희 이제 과학은 신념에는 팩트지만 영화는 신념으로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배우님께도 네. 그 실제로 조난을 당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고독합니다. 완벽한 격리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고독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그 패닉 상황을 겪다가 극복하고 거기도 진짜 여기가 좋았어. 진짜 리얼해. 막 저도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또 그러고 나서도 임무를 또 냉정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주 비행사로서 정확한 보증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냉정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실제로 내가 놓였다. 우주인이 아닌데 그런 고독과 정말 위험하고 굉장히 정말
고립돼 있는 상황을 겪었다. 실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결론은 선우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립이 되고 놓여졌어도 사실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선우는 이제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또 프로니까. 네. 그죠? 그래도 우주선을 그래도 조종을 할 수는 없는 앤데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 또 이상하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못했는데 못할 것 같다. 현실에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영화 속에 나는 해내잖아요. 네. 이게 대단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못 경험해 보는 거를 느끼는 게 사실 저는 그 배우의 굉장한 좋은 그 강점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대리만족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사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현실에 내가 못하니까 영화 속에 나도 쉽지 않겠죠. 똑같이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걸 극복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현실에는 못하니까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기침이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몇 문장 이상 말을 하면 한 번씩 해야 돼요. 네, 이게 빨리 좀 나아야 될 텐데. 네, 우리 감독님 그 사실은 실제로 그 예술가들의 어떤 이 상상력들이 과학자한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줄 베른 소설가 줄 베른 해저 이말리의 노틸러스가 실제 과학자들이 최초로 만든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그 이름을 노틸러스로 붙인 거예요. 예. 그걸 보면은 진짜 영감을 많이 받은 거죠. 실제 이 예술적인 작품에서의 이 어떤 대상을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더문 안에서의 어떤 기술도 이거는 아마 현실에 영향을 주겠다. 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 쓰다가 이제 자문도 많이 받았지만 두 가지 정도가 현실에서 앞으로 좀 개발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이제 달 착륙할 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선우가 운전하는 조종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착륙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 되면 좀 위험한 수동 부분들은 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다누리 우리 위성이 돌고 있잖아요. 다누리가 더 철저히 해부하고 달을 면면히 연구해가지고 그게 지구처럼 지구에서 조종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우주선 착륙선에도 좀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엔딩에 제가 관객분들에게 뭐 그런 시각적 쾌감, 감정적 쾌감을 드리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다 영화 보셨으니까요. 다 보셨죠? 네. 마루 추진 방식이 이제 다른 어쨌든 대기가 없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각하는 드론의 추력 방식, 프로펠러 방식으로는 구동이 할 수 없어서 지금의 이제 제트 엔진 가스 분출 방식으로 이제 달의 중력은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자문을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스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계속 그 모선에 가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오는 이런 설정인데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달에서의 임무 수행이 굉장히 버겁잖아요. 뭐 우주복도 그렇지만 걷는 것도 중력도 어색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주인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원래 저는 강아지 생각했어요. 로봇 강아지. 근데 엔딩에 그 점프하는 미션에서의 그 우리 톰 크루즈만 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황선호 대원이 달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상이 별로 이제 맞물린 건데, 그러면서 두 가지 가스 추진 방식의 드론과 오토파일럿은 좀 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아르테미스 미션 때문에 만들고 있는 지금 월면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지구처럼 자율주행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어쩌면 3D 지도를 그리는 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우리 동현수 배우님께는 네. 사실은 이제 완전 격리가 돼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관제질 상황에서 이제 그냥 버리자 좀 이런 여론도 있고 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근데 좀 만약에 이거를 다 내가 듣고 있었다. 오늘 또 영화를 보셨으니까 누가 제일 얄미웠습니까? 아무래도 장관文과 출신 장관이 참 얄밉더라고요. 잘하시죠? 네, 뭐야 조한철 선배님이신데 저랑 작품을 3개를 같이 쓰셨어요. 신과 함께 같이 하시고 그 백일의 남부님이라는 드라마에서 제 아버지셨거든요.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영화 안에서는 사실 좀 얄밉긴 했습니다. 네. 안 얄미울 수 없을 정도의 연기를 했어요. 그 보자마자 얄밉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편집에 좀 제외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제가 저 블루레이나 이런 게 나오면 편집된 신들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정말 코미디로 뭐 비극이죠. 코미디는 사실 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애감 장관의 몇 개의 씬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실 후반부만 살아남아 있는데 중반에도 이제 여러 활약을 해요. 근데 어쨌든 도경수와 설경구 선배님으로 모두 압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드러났는데 전 장관이 지나치게 시나리오에는 조금 더 웃겼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그냥 장관은 장관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쪽으로 만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편집 삭제된 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이 웃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혼자 독박 쓴 수준으로 이번에.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막 돌아와 막 이거 막 실제로 이제 고생은 혼자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다른 배역 중에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배역 중에 네, 많은 배역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장관 잘할 것 같은데. 장관 역할 그래 장관. 너무 편하게 최연소 장관 같은 걸로. 아니 만약에 제가 그 나이가 되면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막 웃기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되게 컬트적인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진중하다가 한마디씩 하는데 네. 뭔가 되게 조금 냉철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네, 허술한 느낌이 확 있어요, 장관이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네네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황선우 대원처럼 좀 보내고 싶은 분. 이분이 한번 고생했습니다. 네. 이분이 솔직히 이번 영화에서 너무 꿀을 빨았다. 장관이죠. 한번 보내보고 싶네요. 반대로 그냥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우주 헬멧 씌운 다음에 그냥 등 밀어가지고 이렇게 체인지 해보고 싶네요. 친하신 거 맞죠? 아니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하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막 진지하게 가다가도 중간 중간에 딱 유머 포인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더문 같은 경우 딱 그 대사 119 대원. 네. 저도 그때 전혀 예상치 않다가 빵 터졌는데 이런 유머 때문에 약간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무리하게 쓰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절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딱 그 느낌 받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순간에 이게 터진다고? 그 느낌을 딱 받았는데 요런 것들 영화 속에서 유머를 구사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전 지금 이제 오브라더스 미녀연결 국가대표, 미스터고, 신과 함께 원투 지금 7번째 작품인데 뭐 나름대로의 철칙이라고 하면 어쨌든 웃음을 위해서 씬을 만들어내지 않고 슬픔을 위해서 씬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는 나름의 철칙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슬픈 장면에 느닷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유머가 있고
굉장히 웃긴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인생을 뭐 여기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데 너무나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 웃긴 장면인데 또 엄청난 비극이 곧 닥쳐오는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제가 50살 좀 넘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진실.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톤과 기조를 잘 유지하면 관객분들이 어쨌든 영화는 인생의 은유잖아요. 이게 축소판이고 그래서 또 관객분 너무 잘하세요. 이게 유머를 막 너무 과장해 버리면 불편하시거든요. 웃음이 안 나죠. 안 나죠 과장되면. 네. 그래서 근데 이번 영화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영화가 생명체 같아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것보다 애초에 시나리오 썼던 것보다는 너무 영화가 좀 감정적이 됐어요. 예. 물론 이제 엔딩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몰입형 영화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그 결을 좀 덜 깨려고 좀 자제를 좀 많이 한 톤앤매너를 조금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야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런 얘기가 재밌는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야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게 하나도 안 웃겨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 과정에 갑자기 터지는 그런 약간 유머 같은 것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시원한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배우님께 나라면은 이렇게 안 했다. 황선우 대원처럼 안 했을 것이다. 왜냐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황선우 대원이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나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달을 가겠다고 했던. 아니 시작부터 왜 라가 있는 거? 왜냐면은 사실 저는 구조를 기다릴 것 같은 실제 저라면. 네. 저도 그죠? 아니 저도 사실 선우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저도 하나를 좀 빠지거나 결정을 하면은 좀 끝까지 해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 어떤 큰 선택들은 너무 쉽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구조를 기다리지 내가 미션을 수행한다 이런 거를 그냥 딱 생각하지 않는다. 네, 사실 그거로서 시작이 됐으니까 제가 구르고 저는 지구에서 일단 안 가요. 네. 이번에 우리호에 탑승하실 분이 결정했어요. 그럼 양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 가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는 가게 된다면 한 90세 이상 돼야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달에 가나 지구에서 가나 똑같이 가는 사람. 네, 그래야지 가지. 이게 사실 이 나이 때 가면 잃을 게 많으니까.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시는 결정을 한 거니까 저는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우주 비행사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인류를 대표해서. 맞아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네, 감독님께도 일단 무사히 귀환을 하긴 했는데 상황이 보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어요. 네, 저도 이제 이 빠져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와 진짜 불쌍하다. 어떡하냐 황선우 대원 이 상황에서 더 들어가 버려. 이쯤에서 이제 좀 뭔가 괜찮아지겠지? 근데 거기서 더 지옥으로 가잖아요. 약간 절망편이 아니었나 진짜 이번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고 근데 반대로 약간 그 좀 희망편을 찍게 된다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좀 희망편으로 간다면 저는 좀 해석이 다른데 이렇게 희망편인 영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희망편이었어요? 네, 저는 진짜 이거 희망 하나로 만든 거고 팔다리 하나씩 나갔어야 되나? 아니 돌아왔는데 몸통만 돌아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 황선우 대원 말고요. 그 장관님. 황선우 대원은 깨끗하게 돌아요. 어디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들 뭐 제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뭔가를 말초적으로 만들고 뭔가 절망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이 세상이 이미 저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못 만들거든요. 어렸을 때 뭐 이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과장하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은 너무 아이러니가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계속 제가 굳이 언제까지 영화를 감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하겠지만요. 그때까지는 위로를 좀,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힘들 때 영화 보고 위로받고, 그렇게 그런 문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럼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이번에 달에 가셨는데 저도 이제 원래 감독님을 좋아했지만 달에 가는 SF를 찍으셨기 때문에 저 너무 좋아졌는데 다음번 SF에서 다른 곳을 가게 된다면은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걸 배경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왜냐면 이렇게 좀 부담을 드려놔야지 또 나오니까 네, SF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다른 언론 인터뷰 같으면 제가 슬쩍 거짓말도 할 텐데 이렇게 얼굴도 뵙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객분들도 조금 덜 사랑해 주시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니 아직 제가 여러분들 탓입니다. 아니요 우리 계신 분들 말고 일단 제 탓은 아니에요. 네, 그 예전 같으면 손으로 켜는. 영화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음. 화랑될 때는 뭐 관객분들이 하루에 뭐 100만 명씩도 극장에 오시고 하셨는데 요즘 요 시기에 너무,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실패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미스터 고라고. 그때도 좀 기획이 좀 이렇게 좀 뭐 좋게 말하면 앞서간 거고 아니면은 좀 생각 없이 한 거죠. SF라고 이 영화를 바라보면 사실은 뭐 그런 SF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그 벽을 한번 깨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한국 관객분들께서 한국 영화의 SF를 다 대하시는 거리감이 요번에 제가 느끼는 건 상당하다. 아직도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이제 무료가 또 다시 더 떠서 조금 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우리가 좀 조금 더 존중하는 문화가 됐을 때 그때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더 멋지게 우주 영화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익숙한 장르는 아니에요, 확실히. 네, 확실히 익숙한 장르는 아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만들어진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그죠? 네, 여러분, 네. 1인 8관람, 네, 가족분들, 부모님 효도 관람, 네, 가셔야 됩니다. 네, 저도 진짜 열심히 SNS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개봉한 지가 사실 이제 막 개봉한 거잖아요. 이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뭐 다른 행성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요? 네, 달 말고.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없어요 사실. 없죠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공상의 영역인데. 네. 그럼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런 질문 들어올거든 분명히. 네, 네. 다른 데 가면 해왕성을 추천드립니다. 거기는 괜찮은. 네, 바로 가요. 바로 가는데 그 좋은 게 그 다이아몬드 비가 내려요. 네, 그리고 정말 산만한 다이아들, 뭐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건 이제 죽지도 않아 귀찮아서. 이게 굴러다니니까. 신기하네요. 네, 산만한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해왕성으로. 해왕성. 요거 한번 떼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저도 해왕성인데 네. 가는 비용이 그거 더 들어요, 근데. 다이아 다 팔아도 그 비용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지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 속의 영화 속 과학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하겠죠? 하지만 조정수님 답을 듣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인생 질문
뭐 영화에 대한 질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대사가 남아가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더문 굿즈, 키링, 책갈피, 스티커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들으시면은 마이크가 전달되니까요. 요거 근데 제가 가뜩이나 지금 상황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은 선택 못 받은 분들이 안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동영서 배우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대박이죠. 네. 그만큼 근데 너무 놀라워요. 이 친구는 재능이 진짜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제가 보컬을 했었거든요. 노래 시키지 마시고. 노래 끊은 지 3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노래를 좀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창법 뭐 단순한 창법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음악적 제 소리 막 그렇게 좋은 건지를 그 정도는 제가 분간할 수 있는데 엄청납니다 정말. 노래 너무 잘하고 우리 음악 감독도 인정하는 춤도 말할 것도 그러니까 와이어를 그렇게 태워서 저희가 너무 약간 귀여우신 느낌이잖아요 외모가. 맞아. 몸은 돌이야 돌. 요새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되게 지금 살짝 부딪혔는데 약간 근섬유가 약간 갈라졌어요. 근데 이런 약간 이렇게 아이돌 하셨고 또 춤과 노래를 하신 분들이 진짜 몸이 좋으세요 정말. 600 보긴 모르는데. 네. 600만을 하면 600만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감독판을 제가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말씀드렸고 그거 아니어도 블루레이 나올 때는 당연히 편집 삭제된 거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아쉬움 없게 보답해 드릴 거고요. 뭐 1000만은 된다면 제가 뭐 경수 노래 하나를 완창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커버로다가 으르렁, 네, 춤까지. 으르렁 사실 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1000만 가면은 우리 김용호 감독님의 으르렁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또 좀 괜찮으셨어요? 배우님의 네. 또 네. 저도 똑같이 그러면은 저희 영화가 1000만이 된다면 저는 이 엔딩곡 Fly Me to the Moon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어디서 부르시는 가수는?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야죠. 저희 지금 안될과 스튜디오가 공연장이거든요 원래. 좋아요. 내가 오셔갖고 같이 제가 또 이제 막 포워드 뿌려드리니까. 저희 안될과 그 랩 미팅하는 스튜디오에서 네, 직접 이제 라이브로 부르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다 근데 이거 1000만 가야 됩니다. 네, 우리 냉정하게 해야 냉정하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돼.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한번 우리 김용호 감독님께서 한번 불러주시면. 네. 네. 네, 우선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사실 촬영 기법 관련 질문이 있는데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화이트샷이랑 익스트림 화이트샷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황선우가 계속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 엄청 이쁘다 이렇게 감탄했어요. 죄송합니다. 샷이 이쁜 겁니까? 배우님 이쁜 겁니까? 샷이 이뻐요. 샷이 이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와이샷이라서 배우님 얼굴이 못 봤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무중력인 상태 장면들 카메라 무빙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픽셀샷보다 약간 팔로우 포커스이 더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무중력 상태의 샷들을 담으려고 특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촬영 기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뭐 와이드샷을 여러분 혹시 저 영화 보셨나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스필버그의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외국 영화들 보면 클로즈업과 와이드샷, 그다음 미들샷 이런 것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주인공과 적이 어디 있는지가 물리적으로 느껴져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지금 100m를 전전했는지 그 앞에 50m 앞에 있는지
이게 사실은 영화과 문법에 되게 중요한 건데 학교 탁구 다닐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잘 지켜서 관객분들에게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태로 회전하고 있는지 돌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선은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와이드 샷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이스타블리싱 샷이라는데 저희는 설정샷 그리고 또 리이스타블리싱 샷이라 해가지고 또 움직이면 또 다시 위치를 재정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엄청 쓴 영화고요. 예, 그리고 카메라는 단 한 번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영화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카메라 무빙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만히 픽스샷 같은데도 이렇게 핸드헬드로 다 들고 있고요. 트라이포드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트라이포드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렇게 올라 있는 샷은 단 한 샷도 없어요. 다 헤드는 사람이 들던 그 집이든 뭐 테크노 크레인이 계속 달리샷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보실 때 사진처럼 정교한 해상도를 보시지만 카메라는 문법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태프 중에 노는 분들이 없었겠네요. 네, 다 뛰고 계셨겠네요. 와, 그러니까 역동적인 장면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을 받아볼까요? 우리 도영수 배우님. 네.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멀리. 네. 저건 팔 맞죠? 팔 맞죠? 뒤에 일어나신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네네네네네. 저 뒤에 혼자 손 드신 분. 맨 뒤에. 너무 죄송합니다. 계단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와, 진짜 멀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떨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도경수님의 팬이 된 지 지금 한 달째인데 정말요? 네. 저 헬스장에서 넷플릭스로 그 백일의 남부님 보다가 완전 빠져가지고 저 지금 사실 저 감독님만큼 엑소 노래 으르렁밖에 몰랐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막 레전드 무대 모음 다 보고 저 완전 팬 사랑합니다. 네. 원래 신입 팬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그럼. 네. 예. 저 오늘 영화도 지금 두 번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6번 더 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무대 인사 때문에 몇 번 더 봤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면 네. 영화 너무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저는 그 선우가 구조당하기 직전에 이제 마루를 타고 뛰어내려서 달 표면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멀리 보이잖아요. 네네. 마루가 이렇게 있고 선우가 누워 있고. 네. 저는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그 장면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에 두실 때 특별히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하고 도경수 배우님하고 그 덤은 보시면서 특별히 이게 제일 예쁘다 명장면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누워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 뒤로 이렇게 빠지고 맞죠? 예. 그 사실은 제 의도보다는 그 샷이 후반에 완성된 샷인데 실제로는 다 풀 VFX예요. 뭐 도경수 배우가 실제로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게 도경수가 한 거였어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게 다 CG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건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들을. 근데 그 장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익스트림 롱샷이라는데 훨씬 더 먼 샷이었어요. 이렇게 더 광활한 달에 이렇게 있는 마루와 망가진 마루와 폐허가 된 마루와 선우였는데 어쨌든 제 그 과정 공정상 이제 뭐가 좀 덜 돼서 이 정도 사이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도 문제가 있어서 배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 사실 뭐 그거는 샷이 예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어떤 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샷이 주는 그 복합적인 이유가 감성을 좀 자극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뇌에서 처리된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앞에 사전 정보 3시간, 2시간 넘는 2시간 10분 동안 받은 사전 정보가 이제 나의 뇌 시각적인 정보를 바꾼 거죠 많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돼버린 거고. 네, 혹시 더 붙이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들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술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저도 영화 보면서 놀란 게 많아요. 내가 안 찍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다 VFX의 힘이었습니다. 그 우주선 안에서 막 이렇게 구르고 막 부딪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안 부딪혔는데. 네,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감독님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 사실 그걸 배우시키면 안 되죠. 이렇게 위험한 거를 이렇게 귀한 배우를 혼나요 제가. 근데 상당히 많은 위험한 씬들은 실제로 VFX가 다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정말 잘한 거고요. 근데 실제 그거는 저는 그 기술은 도경수 군의 딱 그 수트를 입고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냐는 걸 뒤집어 놓으면 진짜 주전자 하나가 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한번 입었다가 벗으면. 뭐 고백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들의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 제가 계속 만류를 그만해 됐어 오케이 나왔어 그만한데 감독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연기 열정이 정말 뭐 이게 배우로서가 아니라 한참 나이 어린 뭐 이제 아들뻘도 된 것 같은데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정이 가득한 배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독님이 저런 드라마를 촬영할 때도 말씀하신 게 황선우 대원은 도경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근데 진짜 연기를 사랑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설명을 할 때 과학 설명 그만해라 하는데 계속해서 막 9시간 하거든요 설명을. 저는 이제 과학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만 찍자는데 계속 더 씬을 찍고 싶은 거잖아요. 와 진짜 사랑하시네요. 미쳐 있어요. 저는 사람이 한번 살다 가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에 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말 행복한 유전자인데 연기할 때 보면 뭐 노래할 때도 뭐 말할 나위 없지만 정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그 감정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즐기고 다음에 도경수 씨 연기할 때 추첨해서 몇 분 불러서 한번 보여드려요. 연기를 눈앞에서 미쳐 있다라는 건 정말 극찬입니다 정말. 그죠? 와 대단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요. 네. 앞에 분 할까요? 네. 네. 더 이상의 완벽이란 없다. 문자 그대로 도경수. 그 자체가 완벽. 덤은 이행시였습니다. 네. 경수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일단 영화에서 센터랑 우주로 이제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센터에서는 일단 경수 배우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주에서는 센터의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경수 배우님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센터와의 연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이나 그 연기에서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하셨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찍으면서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주선이랑 센터가 있으면은 사실 또 반대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 게 저도 영화를 보고 느꼈거든요. 근데 선우는 진짜로 못 보잖아요 센터를. 그냥 듣고만 있고 그리고 반대로 센터는 제 모습을 보고. 근데 촬영할 때 우주선 쪽을 좀 먼저 대부분 찍었고요. 그리고 센터를 나중에 찍었는데 그래서 센터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진짜 보면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또 궁금하기도 했죠. 이게 과연 소통이 잘 영화에 담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다를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랑 제가 찍었던 상황 자체랑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던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몰입도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몰입이 된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도경수 배우님 눈을 보고 좀 몰입을 했거든요. 네, 이게 화면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그 약간 흔들리는 눈빛이 계속 나와요. 그걸 보니까 불안한 거야 같이. 그러니까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 눈빛. 근데 눈이 진짜 엄청난 필살기자 아닙니까? 필살기. 이 눈이 흔들리는 거가 제가 느꼈어요. 불안하구나 지금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나? 내 소리가 지금 들리나? 그런 걸 지금 저렇게 눈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대단하신 분이 같아요 진짜. 정말 대단해요. 배우라는 이런 도경수 배우라는 이런 사람은 정말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대사를 저도 듣고 사실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연출팀 분들이 밖에서 우주선 밖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대사를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다음에 그렇게 헬멧을 쓰고 막 그렇게 소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현장처럼.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리얼한. 예. 네. 좋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지금 계속 풀리고 있죠? 네. 또 골라주시죠. 저기 덤은 들고 계신 분이요. 네. 범은 네네. 네. 자체 제작하신 건가요? 잘 만드셨어. 저 기차잖아요, 저거. 토마스. 아, 토마스잖아요. 저 오예 시몬. 아이폰에 있는 이모티콘. 그런가요? 네, 이게 달 이모티콘 치니까 제일 먼저 나오길래. 좋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토마스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눈이 약간 눈이 좀 그렇다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앞에 있는 질문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질문일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저 일단 궤도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 SF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잘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우주선 하나 뭐 착륙하고 이럴 때 되게 천문학적인 돈이 막 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막 그 구하려고 구조선 그거를 띄울 때도 사실 그게 어떠한 임무 없이 띄우는 게 뭐 우주법 위반 뭐 이런 어디선가 들은 것도 있고 뭔가 돈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안 써도 되는 연료를 쓰는 거고.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이제 그냥 한국에서도 SF 대작이 나왔으니까 뭔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안에서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저는 전망이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그 사람이 귀합니까? 그 우주선 연료나 뭐 우주선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환산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면은 그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쏟아붓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정도로 존중한다라는 이 존중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 정도의 인류애를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주 산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산업인지. 왜냐면 결국 우리가 우주로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류가 멸종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갈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거가 과연 의미가 있나? 네. 지금 한 사람의 생명도 무시하는데 과연 인류를 계속 영속하게 시킨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 산업에서 한 명, 예를 들어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게 기적의 생환을 하거든요. 그 3명의 우주인이 생환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생환했을 때 온 국민이 그때 알았죠. 우리가 우주 산업을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될까에 대한 걸.
그래서 장기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더문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야, 사람 하나 죽는 건 뭐 의미 없잖아. 그때는 사람이 하나 죽는 게 아니라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인류의 모든 애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 하나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있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런 시도가 결국 우주 산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누구도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길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SF를 만드는 감독님의 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학자랑 비슷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 길이 나중에 100년 후에 우리를 살린다라는 걸 지금은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길을 가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이 기술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리를 완전히 살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SF에 도전하는 감독님, 김영하 감독님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되게 더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에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거가 아마 이 영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한 굉장한 큰 과학적인 도전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너무너무 이 시도가 좋고 이 더문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 자체가 우주 산업에는 큰 획을 그었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지금 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달이 인류가 닿아본 유일한 천체예요. 우주에서 직접 닿아본, 만져본. 그렇기 때문에 달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연구들이 많아요. 평광 카메라로 찍어서 달의 성분을 봐서 과거의 달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달에 대한 강연을 과학자가 할 때 이 더문이라는 영화를 무조건 쓸 거라고 봐요. 네. 이 달에 대한 대중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과서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 네. 다음 영화를 또 찍기 전까지 계속 그게 쓰이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정수 배우님 만화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네. 네, 제가 예. 오늘 처음 뵙는 거라 제가 그냥 간소한 선물 같은 거 준비했는데 혹시 통해서 드려도 예.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음 네, 어떤 분 차례시죠? 네, 하실까요? 감독님? 네. 네. 얼결에 기지개 피셨나요? 기지개 피다가 갑자기 그건 아니죠? 네. 저 목소리 영화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도전, 용기, 극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의 그 질문 시도가 있어서 손을 전혀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하고 또 그 도전을 하기까지 그런 극복할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도전의 결과에 성공 여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 극복할 때 좋아하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드시면서 뭔가 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이 한국 SF 영화사에 저는 이게 첫 도전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실 때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뭔가 극복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단어들, 문구들이 있었으면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회가 운 좋게 저한테 좀 주어진 게 제일 크고요. 예산도 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걱정된다. 기대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걱정을 했더니 오빠 신과 함께 때 그 성공이라는 걸 누리는 순간 너무 짧았고 허무한 거 알았지 않냐. 근데 오빠 이거 준비하는 동안 5년 동안 도경수 배우랑
얼마나 행복했냐. 5년 동안 행복한 거다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이 저는 이제 분에 넘치게 관객분들한테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은 감독이에요. 하다 보니 받다 보니까 유전자 속에 이렇게 이 사랑을 제가 잘 지키는 것보단 물론 그런 욕망도 커요. 근데 정말로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받은 거니까 이만큼 성공시켜 주신 게 다 관객분들이 절 첫 영화 때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이 있을 때 한국에서 안 하는 거 못하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고 한국 영화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많이 더 사랑해달라고. 지금 극장이 난리예요. 이제 뭐 관람료도 너무 오르고 그리고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영화 산업도 너무 안 좋은데 지금 그런저런 차원에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그런 용기로 좀 용기 한번 내봤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이 좀 남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시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 한번. 저쪽에 그 제발 저요 그 아이패드 들고 계신 중간에 제발 줘요. 네. 네, 저기 제발 줘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명대사가 설경구 배우님이 내가 더 성공하고 싶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경수 배우님께서 생각한 명대사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대사요? 대한민국 우주대원 황선우. 다시 임무를 주십시오. 이 대사가 저한테는 명대사였던 게 몽대사. 사실 선우한테 제가 정말 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직 계기는 없지만 저도 사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포기를 할 때가 또 있고 당연히 다 뭐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있고 이런데 저는 선우를 통해서 그 의지와 그 용기를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용기 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관객분들이 그 마음을 사실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성공이라고 너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궁금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 명대사는 그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명대사 약간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왜냐면 그때 저도 그거 듣고 좀 많이 울었는데 그때 약간 그 딱 결단하는 그걸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조금만. 대한민국 우주대원 황선우 마지막 임무를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아니 저는 연예인 옆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도 보였죠? 눈빛 보였죠? 눈빛. 이게 진짜 대단한 연기는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네 지금 시간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딱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한 분만 골라주시죠. 딱 한 분만. 저기 저 분이요. 흥행궤도. 흥행궤도. 네, 흥행궤도. 네, 흥행궤도분
흥행궤도분 요 앞에 흥행궤도분요. 네. 다음 사연 답을 있어서 한 문장으로 끝내는 답으로 좀 부탁을. 네, 질문해 주시면은 네, 짧게 가겠습니다. 한 문장. 아, 이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짧게.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감독님께서 그 경수 배우님께 디렉션 주실 때 감독님은 A로 주셨는데 경수 배우님은 B, C로 해석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맞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인터뷰를 해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살짝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백신 마지막 저희 포기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유서 보았냐고. 그 씨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따르게 하더라고요. 보신 연기가 그 연기예요. 뭐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이상한 결심에 단계에 가면 네, 그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더 잘 살았던 부분이군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오늘 더운 릴레이 GV 더 스페이스 함께하신 소감을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 네.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확실히 여러분은 더운을 너무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 상업영화, 대중영화 감독이니까 관객이 많이 들어서 뭐 많이 들면 좋은데 오늘 경험은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제가 만든 거 이상으로 봐주신 것 같고 너무 제가 드린 감동보다 저한테 너무 큰 감동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잘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열심히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좀 목 상태가 더 좋을 텐데. 네, 일단 그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네,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보면 어떻게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내리면 다시 안 오잖아 극장은. 맞아요. 이거 날려버릴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런 영화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야 결국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관련된 영화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주변에. 그리고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다라는 걸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분의 또 열정이 또 우리 정말 이 좋은 영화 네, 많이 살리고 우리나라 우주산업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네, 늦은 시간까지 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